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주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반가워요. 고맙고. 먼저 기분 좋은 소식. 예,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있을 때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편안하대요. 그럼 왜 그런지 우리는 알죠. 응? 소가 이 빨간 새끼가 겉에 파란 척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근데 겉도 빨가고 속도 빨간데 가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얼마나 편해요. 응? 국민의힘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정당에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민주당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늘 인간들은 거짓말을 하면 불편한 거거든요. 그쵸? 원래 자기에 맞는 잠바를 입으면 편한 거예요. 아주 대활약을 하십시오. 거기서 그냥 정체성이고 뭐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예.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할게요. 윤석열이가 요즘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얘기 좀 할게요. 윤석열이 대선 전까지 대선이란다. 올해 총선 3월까지 자기가 무슨 민생 토론회를 주관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총선 개입이라고 내가 며칠 전에 비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며칠 전부터 일산에 가갖고 규제를 제가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그 30년 지난 아파트들은 그 대부분 다 그 재건축 안전진단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규제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제가 막 이지랄 떨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은 다른 동네 가고 또 다른 동네 총선 개입이라고 하면서 제가 욕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총선 도움이에요. 저는 정치를 항상 좀 틀어서 보는데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국정 부정평가가 거의 70% 60% 달하잖아요. 윤석열이가 나대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 쌍판떼기 하면서 저희 건의를 저는 내줄 수 없습니다. 특검은 저는 받아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이가 여기저기 대통령 지지율 30%도 안 되는 새끼가 여기저기 나대면서 시민들 모아놓고 그러면 나쁜 게 없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그래 윤석열이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그쵸? 윤석열이 어떻게 지금 김건희가 나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잠잠하잖아. 그렇듯이 윤석열이 나대면 나댈수록 우리에겐 총선은 도움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일 보면 저 새끼 너무 뻔뻔하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고 심지어 음식점 가면 공깃밥을 3,0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공깃밥을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대부분 식당에서 이제 공깃밥을 2,000원 받으려면서 사람들이 물가 압박과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너무너무 힘든데 지 혼자 지금 제가 무슨 72억짜리 벤틀리 72억짜리 벤틀리를 타봤는데 그 벤틀리를 탔다고 그 도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벤틀리를 자기가 타봤는데 그런 벤틀리를 만드는 거에서 욕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벤틀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진짜 이 윤석열은 모질라도 참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벤틀리 72억짜리 가는 차들은요. 수제 제품이에요. 수제. 일반 자동차 회사에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인들이 모여갖고 전 세계에 10대 또는 20대, 100대 한정 요렇게 한정되게 장인들이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제 말 맞죠? 72억짜리 벤틀리 차는 우리나라 같이 무슨 찍어내듯이 아반떼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는 차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차를 만들어서 붙는 전 세계의 디자이너 최고의 수제작들이 연봉이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붙어갖고 그 차를 한 대 만드는 차입니다. 응? 근데 그 차가 마치 아반떼 찍어내듯이 이런 차를 타면 뭐 일자리가 창출되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응? 안 그래요? 왜 에르메스나 그런 명품들이 왜 비쌉니까? 우리가 쓰는 무슨 가방 그런 거 같이 기계적으로 오바로크 찍어갖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두 개만 더 이런 제품이면 비싸지가 않아요. 장인들이 연봉 수십억 받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떠갖고 만들다 보니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응? 아, 오바로크 죄송합니다. 예, 오바로크 미싱. 이거 장인들이 만드는 거라서 서민들 일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더더욱 즐거운 건 뭐냐면 30% 대통령 지지율 나오는 인간이 쌍판떼기 드러내고 전국을 돈다는 게 우리에겐 박수죠.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우울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지율이 마치 한 60% 70% 나오는 대통령이 어디 막 다니면 가는 데마다 와 할 텐데 지금 지지율 30%고 나머지 저거 끌어내려야 된다가 60% 70%인데 어디 지역 갈 때마다 에이씨 막 사람들이 저 쌍판떼기 저 새끼 또 왔다 극혐이다 막 이러면서 결국은 총선 나가니까 선심성 막 포퓰리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그러잖아. 지지율 30% 나오는 게 왜 돌아다니냐. 지금은 오히려 짱박히 김건희랑 둘이 짱박혀 있고 한동훈이한테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대통령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내년 총선에 유리한데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보이지 않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여러분들 보면 이게 심리전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아무리 검사 동일체라고 해도 윤석열은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충신이고 아바타라고 해도 한동훈이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한동훈도 정치인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윤석열이가 이게 검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윤석열이가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내년 총선을 자기 이름으로 치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윤석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지금 권력자인데 내가 숨어서 있으면서 정치 내년 총선을 이끈다는 게 무언의 자존심이 상하고 대통령실 안에서는 미래의 권력인 한동훈이에게 넘어간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사실상 한동훈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을 이끌어달라고 정상적으로 부탁을 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 메커니즘 같으면 윤석열은 잠수를 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 정상적인 메커니즘 같으면 윤석열은 잠수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이 갖다 심어놓고 자기가 오히려 나댄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중동이 30% 대통령이 너 왜 자꾸 나대냐? 너 때문에 지금 내년 총선 위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우리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윤석열 심판론은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집단에는 뭐 제가 그랬습니까? 저는 좌천을 4번이나 당하고 사실 사직구장에서 제가 야구를 봤습니다. 뭐 이런 사직에서 야구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깝죽대고 앞에서 어떤 받아치기나 하고 이런 언어는 잘할 줄 몰라도 정치인의 언행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정치인의 언행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정무적 감각이 있고 정치인의 감각이 있다 그러면요. 한동훈이가 실언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한동훈이가 엄청난 실언을 하는데 지금 언론이 카바쳐주고 있어서 그러는데 특히 어떤 게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실언이냐면 비대위원장을 공천하는 건 나다. 이거 그냥 언론이 넘어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잖아. 근데 국민의힘에 공천하는 건 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면 비대위원장과 그러니까 공관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들은 그냥 한동훈이의 들러리 바지인가요?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공천을 이끄는 건 나다라고 얘기했거든. 한동훈이가. 그냥 비대위원이랑 공관위원들은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당 안에서도 당원 당규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상하는데 3년 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검사나 한동훈 이 새끼들 다 구속돼요. 얘네들을 지네가 여태까지 정치인들 잡던 그 논리로 직권남용으로 다 구속돼요. 직권남용으로 다 구속됩니다. 이 새끼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박근혜가
박근혜가 윤석열이가 잡아넣을 때, 한동훈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잡아넣을 때 어떤 거를 범죄 혐의로 했냐면 뇌물수수 혐의로 했어요. 그 뇌물수수 혐의가 뭐냐면 삼성과 재벌들을 이용해서 미르재단에 돈을 기부하게끔 하고 그거를 압력을 행사했다, 그거였거든요. 윤석열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행사만 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 처먹고 걔네들이 여러분들 윤석열과 해외 그냥 갔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뭐든지 이번에 10조 준비했습니다. 그 10조가 꽉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100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지랄 떨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재벌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응? 재벌을 통해서 인기몰이라고. 저번에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당대표 잡을 때 이 새끼들의 검찰의 논리가 뭐였죠? 이재명이 무슨 사건이었죠?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올랐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대북송금 사건이었나? 뭘로 정치적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엮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동훈이랑 대북송금 사건이었죠.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성남FC 그 로비 사건이라고 하면서 성남FC의 후원금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정치적 이득을 이재명이 봤다라고 했거든요. 그 재벌들의 광고를 받아갖고.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보면요. 재벌들 데리고 해외에 가갖고 여기저기 10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에 투자하게끔 하면 윤석열이가 해외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고 그런 것들은 누구의 정치적 이득이에요? 응? 누구의 정치적 이득이에요? 윤석열의 정치적 이득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뇌물죄예요. 박근혜도 그런 식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엮었었어요. 그렇죠? 재벌 데리고 다니면서 해외 투자하게끔 하고 누가 정치적 이득을 봐요? 윤석열이에요. 똑같은 잣대로 보면 윤석열은 그게 바로 뇌물죄입니다. 거기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한 게 법무부 장관 왜 임명 안 하는데? 응? 법무부 장관이 필요 없으니까. 민정수석 왜 임명 안 하는데? 민정수석이 필요 없으니까. 지네가 다 하니까. 그냥 청와대 대통령실의 검사들이 다 알아서 하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겸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번에 법무부의 김건희 특검에 이례적인 보도자료가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응? 법무부 장관 왜 임명 안 하냐고. 필요 없으니까. 아직도 공석이에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경호실장, 공천관리위원장, 윤핵관 간별사 다 죄짓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만 몰라요. 지네들이 권력 잡아서 검찰을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동훈 봐봐요. 자,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나대면 나댈수록 민주당은 유리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그 척을 주고 각을 세울까봐 참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한동훈이를 언론이 그렇게 띄워주는데 정권 심판론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죠? 한동훈의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한동훈이가 저렇게 뭐 지방 다니면서 막 국민의힘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내년 총선 심판 정부 견제론이 최고치를 찍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동훈의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네끼리 포장해서 계속 한동훈이 빨아주고. 그래서 내년 총선을 제가 보면 한동훈, 윤석열이 많이 나대라. 니네가 많이 나댈수록 니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결국 윤석열 리콜 한동훈 아바타 이렇게 돼서 니들은 어떤 짓을 해도 사람들에게 감흥이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약속 대련이라도 할까봐 참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전혀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윤석열은 오히려 자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민생 전국 토론회라고 하면서 3월 초까지 나댄다고 하니까
지지율 한 20% 바닥 치면 그제서야 한동훈 윤석열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 나오면 그때 뭐 당깨기 전문가 김한길이 등장하든지 누군가가 등장하겠죠. 예. 네, 그다음에 이낙연 씨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낙연 씨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비판하고 싶어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좀 비판을 자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정치를 크게 보면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랑 민주당이 분열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그렇게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을 굳이 씹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낙연을 여러분들 마음 놓고 욕해도 돼요. 왜 그러냐? 이낙연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은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둔 경쟁자이자 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됨으로써 눈에 가시였던 박광훈이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낙연 너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주고 참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낙연이가 나가서 이제 한다는 게 이제 새로운 미래 뭐 16일 날 발기인 대회를 하고 왜 그러냐면 2월 15일 전에는 어떻게든지 창당을 해야 돼요. 늦어도 2월 초 이번 달 말까지는 창당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현역을 영입을 해서 결국은 기호를 받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월 15일이 기준입니다. 2월 15일 날까지 현직 의원의 보유 상황에 따라서 각 당의 기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관리 실무 작업을 2월 15일 이후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2월 15일까지 어떻게든지 이탈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기호를 정의당보다 앞에 3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얘네들의 습성인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거를 알기 때문에 모든 공천의 실무 작업을 2월 15일 이후로 미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2월 15일 이후에는 배지의 몸값이 사실상 똥값이 되는 거죠. 2월 15일 이전에 현직들이 탈당을 하면 그 사람들의 배지값은 올라가지만 하나 조금이나마 민주당에 남아갖고 자기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걸고 있는 사실상 수박들은 탈당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2월 15일 이후에는 배지 드리고 뭐고 가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기호는 이미 정해졌고요. 선관위에. 그당 2월 15일 기준으로 현직 의원 보유수에 따라서 이미 정당과 기호가 다 정해지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2월 15일 이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라고 합니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응? 내가 보면 지금 제가 오늘 그 이낙연이가 이 욕부터 좀 하고 갑시다. 이낙연 지지자 누가 봐도 김남훈 레슬링 선수 출신의 예전에 권순욱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그 백광현 이런 이번 그 국회에서 열린 행사는 이제 이낙연이 탈당 무슨 행사인가 그런 행사였대요. 그리고 똥파리들이라고 우리가 소위 불렀던 저는 똥파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윤석열 지지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똥파리라는 표현도 이 사람들한테는 과분해요. 그래서 저는 똥파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자가 이재명을 민주당에 남아서 이 사람들 지난 백광현 씨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같이 그 연대를 했던 지금이야 노골적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사람들 있죠. 그 무슨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경선 이후에 윤석열을 지지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똥파리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윤석열 지지자들이 사실상 이낙연 그러니까 이재명 반 이재명 세력이죠. 탈당 기념행사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은 뉴비씨 출신이에요.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가 나는 살다 정말 이런 망언
이런 인간 이하의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라 그랬냐? 정확한 워딩은요.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살다 보니 목에 칼빵 맞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 사람 새끼예요? 어? 목에 칼빵 맞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건 난생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일정이 병원, 법원, 병원, 법원. 이런 건 사람 새끼들이 아니죠. 이거는 결국은 이낙연의 모든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뭐 급하게 사과는 했다고 하지만 이낙연이가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결국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 지네가 지지하는 이낙연의 수준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저질 혐오 발언은 이낙연이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경선 불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 대선 경선 불복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사건건 도덕성 강조하고 도덕적으로 물러나라 그러고 당의 화합보다는 전혀 이런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게 여태까지 누구예요? 반명이었잖아요. 저는 이거는 마치 내로 뭐 딴 나라 뭐 지지자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 지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본인 지지자 혼자 어떤 사과드릴 문제가 아니죠.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이낙연을 따라가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왜 이들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낙연 지지자들과 공통점이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살인 미수 사건, 테러 사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전면 재수사해야 되죠. 그렇죠? 전면 재수사해야 됩니다. 이건 경찰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덮으려고 한 게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듯이 사건 현장을 바로 물청소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동네에서 여러분들 동네에서 어떤 진짜 칼부림이 나고 그래도요. 조폭끼리 싸움을 해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안 그래요?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조폭들끼리 칼싸움을 하고 어떤 그 칼부림이라도 폴리스 라인 치고 범죄자나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현장을 보존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응? 현장 검증을 또 해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 마치 과학수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과학수사도 현장에서 그 살인 미수범 잡았다 그러면서 현장을 치운다? 이런 짓거리는 여러분들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증거 인멸이에요. 이건 저거는 윤희근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부산 경찰청장 이거는 증거 인멸로 수사받아야 돼요. 이거는 안 그래요? 경찰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물청소를 합니까? 증거 인멸 사건이에요. 이건 응?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그래서 전면 재수사를 한다 그래갖고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라고 하면서 발표한 거는 전면 무효입니다. 그 결과에서 드러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산경찰청장이 경찰 수사 결과라고 발표했는데 나보다도 발표 안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김진성이라는 이름은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도 얘기했어요. 경찰은 김진성의 이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 경찰은 그것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제가 누누이 주장했던 8쪽짜리 그 8쪽짜리 내가 왜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려 했는가 또는 내가 미리 써놨기 때문에 내가 왜 이재명을 죽였는가 이 8쪽짜리의 모든 동기, 원인, 의혹이 전부 들어있는 건데 그 자체를 감추는 자 이거는 이 살인사건 살인 미수범과 경찰이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이 정도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야당의 이거는 완전 정치 테러 사건이면 다른 나라 같으면 여러분들 나라가 뒤집을 일이에요. 응? 나라가 뒤집힐 일입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 오바마가 트럼프가 지금 칼로 테러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모든 CIA나 이런 정보기관이 전부 동원돼 갖고요. 전부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치 테러 사건은요. 전 세계에서도 용납하지 않아요. 진짜 이런 지금이야.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지금의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런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검찰 개혁만 외쳤지만 경찰도 정말 이 왜 경찰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견찰 소리를 모든 경찰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견찰 소리를 듣는지 본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경찰청 물론 경찰청장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면서 윤희근 총장을 비판을 하면서 유삼영 총경이나 여러 의로운 총경들도 있죠. 대한민국은요 근본적으로 권력자에게 아부떨어서 출세하는 이 문화 자체가 바른 말하면 좌천되고 정말 이게 잘못돼 있어요. 경찰도 우리 민주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그 민중의 촛불이 결국은 경찰한테도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요 국정조사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특검으로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면 이건 칼테러범 사건, 이거 이재명 당대표의 살인미수 사건을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결국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도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는 걸 자체를 국힘당이 반대를 하면 또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거 진짜 경찰이 아니라 이거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일개 경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나서서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심각한 대테러 사건입니다, 이거.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동훈이나 나대라고 하십시오. 응? 정권 심판론은 올라가고 있고요. 오히려 한동훈이가 대구 찾아가고 부산 찾아가고 여기저기서 TK 정권 심판론이 11%가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한동훈 띄게 혈안되다 보니까 지금 KBS뿐만 아니라 이 어용 언론들이 한동훈 띄우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빡친 거죠. 야 성훈아, 이 씨발 내 지지율은 깎이는데 왜 네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냐? 응? 형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말대꾸를 해? 이 쌍놈의 새끼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을 안 빡치겠냐고요. 한동훈이 믿고 내보냈는데 저 새끼 지 인기몰이만 하고 다니고 자기 대통령 지지율은 자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정권 심판론은 계속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은 욕하면서 한동훈을 지지하니까 왜 윤석열이 빡치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지지자들인데 윤석열은 욕해. 근데 한동훈은 와 해줘. 그러니까 윤석열이 빡쳐 안 빡쳐? 그럼 어때? 옆에서 숨어있던 28일째 은둔 생활하고 있는데 오빠 저 새끼도 배신하면 어떡하지? 오빠 저 새끼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그러니까 요즘 오빠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래갖고 윤석열이 가만히 있다가 한동훈 임명하고 뜬금없이 민생 토론회 한다 그러면서 마치 한동훈과 윤석열이 경쟁하는 것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마치 여러분들 윤석열이는 전국 민생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서 막 뭐 규제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씨발 뭐든지 다 깎아 세금도 안 내도 됩니다 하니까 조선일보가 30%짜리 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저 새끼 미쳤나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려고 조선일보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오죽하면 저 지지율도 30%밖에 안 나오는 새끼가 저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러고 떠들고 다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석열이가 어디 가갖고 막 벤틀리자가 72억짜리를 타봤더니요. 진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너는 벤틀리 72억짜리 타면서 좋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과 전혀 괴리감 있는 뭐 1두채 주택 2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전부 세금 없애주겠다. 사람들은 천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은 계속 올라가고 국민의힘 안에서만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한동훈이 깔 때 쉽습니다. 쉬운 게 맨날 한동훈 뭐라고 합니까? 동료 시민 여러분들, 그렇죠?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한동훈 씨,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맨날 우리 보러 동료, 하긴 나를 동료라고 하진 않겠죠. 한동훈이가. 당신이 부르는 동료 시민들은요.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요. 핸드폰 비번을 안 풀 수가 없어요. 당신 동료들은 일반 당신 국민들은요.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요. 핸드폰 비번을 당신같이 뻔뻔하게 안 풀 수가 없어요. 그쵸? 당신이니까 핸드폰 비밀번호 안 풀고도 뭐 무혐의 처리받고 니네가 수사하니까 그러지 동료 시민들은 특권을 누리지 않아요. 당신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다시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오죠.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 문재인 원망을 합니다. 계속 뭐 문재인 때문에 뭐 이낙연이 컸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탈당을 하면서 진짜 찬물을 그냥 냉수를 이낙연 얼굴에다가 지금 부어버렸어요. 이낙연이 딱 탈당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통합을 재차 강조했냐? 친문지정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친문지정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똥파리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문재인 결단하십시오. 이재명입니까? 이낙연입니까? 미친 거죠. 여태까지 문파라고 하는 놈들 있잖아. 문파라고 하는 놈들이 이제는 문재인도 공격하려고. 문파라고 하면서 그 여태까지 문재인 지지자라고 했던 놈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하라고. 이낙연 신당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완전 미친 거죠. 여러분들 절대 문재인 대통령 딱 중심을 잡고 민주당은 통합이다. 재차 강조를 했고요. 진짜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신당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면서 또다시 그러니까 이낙연을 빗대면서 또다시 이런 탈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서 문파라는 것들 있죠. 얘네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낙연의 신당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뭐 정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12일 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인 원내대표가 면담을 했어요. 이거 왜 그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왜 갔냐면요. 원래는 예정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께서 신년 인사를 하면서 양산을 방문하려고 그러다가 부산에서 살인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살인 미수범에게 테러를 당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못 갔어요. 양산을.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신 간 겁니다. 대신 간 거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정치가 다시 국민 뭐라고 했더라? 지금 더 이상 뭐 민주당에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낙연 탈당을 꼭 집으면서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문 진영은 지금 결속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민주당으로. 민주당으로. 지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도 이낙연을 비판했죠. 분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해는 가요. 근데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이가 나대면 나댈수록 너무 꼴배기 싫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그렇죠?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막 그게 여러분들 열민당 사과충들이랑 민주당 그 분열 세력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면서 신당 창당을 하려는 이 열민당 사과충 세력들이랑 그 안에서 민주당 분열을 하려는 놈들이랑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나대고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면 우리는 그 원인이 누군지 계속 그래서 김어준을 비판하고 알지도 못하는 양정철을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무슨 검찰총장 윤석열을 누가 지명했냐, 야 누가 추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가 속은 거야.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윤석열 응원한 적 없어요? 진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 그래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이 이명박이와 박근혜를 구속시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다음 검찰총장 되면 다 때려잡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과 기대를 걸었습니까? 우리 민주진영이 검찰의 저런 본색을 드러낼 줄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다 속았잖아요. 그럼? 안 그래요? 물론 안 속은 분들 몇 분은 있겠죠. 솔직히 우리 다 속았잖아요.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거기 윤석열 사단이 박근혜 일당들 우병우 구속시키고 김기춘이 구속시키고 조신여 구속시키고 얼마나 톡해갖고 우리 박수를 보내고 윤석열 진짜 정의의 사도. 정말 여러분들 초심님은 심지어 뉴스타파를 응징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윤석열 누가 임명했냐? 그게 민주당 갈라치기가 되지. 지금은 원망을 하면요. 그게 먹혀요. 윤석열이 진짜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이가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했던 멸문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그쵸? 심리가 이게 문재인도 수박이다. 문재인도 결국은 윤석열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다 속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볼 거냐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왜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 얘네들이 살아났나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상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과 특수브라인들은 거의 좌천되고 거의 쪼그라들었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본심을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보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되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굉장히 강단 있는 검사라고 생각했고 대한민국에 진짜 검사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대항하는 검사들이라고 생각했지 검사만을 위하는 검찰 조직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죽어가던 윤석열의 특수부,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상 부활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지 말았어야 될까? 그 원론적인 일로 돌아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됐던 검사들을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가장 내세웠던 기치가 뭐예요?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면서 그 당시에 외쳤던 게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할 때 누구를 기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영수 특검에 있었던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그 당시에 특검을 해서 수사했던 그 사람들을 중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을 탈탈 털었던 그런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이 잡고 나서도 연속성 이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그쵸? 이어지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박근혜 정부 안에서 박영수 특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놀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끝까지 들어봐. 방송하고 있지 놀고 있지 않잖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박근혜 정권 때 이어졌던 특검이 박근혜 탄핵과 함께 다시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하게끔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적폐청산을 기지를 걸었기 때문에 그 적폐청산에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핵심이었잖아요. 응?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을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생각해서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을 중앙에 올려서 검사들에게 적폐청산 수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죠. 이게 문재인의 잘못입니까? 검사들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원인을 규명할 때 그런 적폐청산을 하라면서 살려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검찰개혁을 저항했던 검사들이 잘못된 거죠. 그쵸? 적폐청산 끝나고 그 다음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런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의미였던 문재인 정부의 문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정경심 교수를 검찰 새끼들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조국 장관님을 친 거고, 그런 조국 장관님이 가족을 건드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해서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해 놨던 것이고, 검사들이 배신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건가?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답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이나 나나 검찰이 진짜 저럴 줄 몰랐잖아요. 검찰개혁을 저항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예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들이받은 거예요. 대통령을 들이받은 검찰총장이 잘못된 것이지, 검찰개혁을 하려고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알았을 때 잘라야지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박근혜 정부나 국정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총장을 함부로 자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날렸다가는 문재인의 탄핵 사유가 돼요. 그래서 박근혜도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사건으로 엮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한 거예요. 좀 알고 얘기를 해야죠. 일개 장관 모가지 날리듯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라 그래서 함부로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도 못 날렸기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사건으로 엮어갖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옷 벗게 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그 점을 악용해서 검찰 개혁을 하러 들어오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이 들이받고,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 권력자와 검찰이 전면전을 펼치면서 검찰과 정부의 대결이 돼버렸던 거예요. 검찰이 본인들의 여태까지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낸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검찰이 국민들을 뒤통수 치고 대한민국의 권력, 국민이 이행해준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를 우습게 보면서 검찰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검찰이 점점 정치검찰화 되면서 자기네들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론이 윤석열을 띄워주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언론의 조중동이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로 표현을 하면서 감싸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마치 윤석열을, 추미애 장관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저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윤석열이 조국 장관을 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이받은 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니죠.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국을 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면서 사실상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조중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대한민국 언론이 만들어 놓은 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본론은 원래는 윤석열이는 그냥 검찰 개혁을,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쳤고 문재인 정부와 싸웠는데, 마치 조국과 문재인 정부는 너무너무 많은 비리를 갖고 있는데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해서 정의로운 검사를 날리려고 한다. 이게 언론의 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물러나고서도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강단 있는 검사,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을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지금의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그쵸? 잘 한번 여러분들 뒤집어 보세요. 응? 잘 한번 여러분들 뒤집어 보시라고. 추미애를 자를 때 윤석열들 저렇게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자를 수가 없다고요, 이 사람아.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임원으로서 임명을 하지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라서 독립기관이에요. 윤석열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옷벗으라고 해서 옷벗을 놈이었어요? 얼마나 그만두라는 사인을 많이 줬습니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지휘감독을 시킨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이제 와서 문재인을 탓하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지 말았어야 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검찰이 본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검찰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친 거고, 자기네들의 본색을 숨겨왔던 칼날을 문재인 정부에 들이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이 이낙연을 키웠고 문재인이 검찰 윤석열의 수박이다? 이거는요,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가장 제가 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문재인과 이재명은 하나로 가야 돼요. 제 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끊임없이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공격하는 자들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친노, 친문, 친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통성이 필요한 거지, 친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여기서 뚝 끊기고 이재명과 문재인이 대결 구도로 가면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제발 총선이 다가올수록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면서 모든 게 배우가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하는 자들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는 길이에요. 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쉬운 건 있죠.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아쉬운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여러분들 마음같이 어떻게든지 국정원을 동원하든지 뭐하든지 때려잡아야지 않겠냐.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정치를 배웠던 사람이라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경제 망쳤다 그러고 조선일보가 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조선일보 못 때려잡겠었겠냐고요. 그 당시 2002년에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아쉽지만 국정원을 동원하든지 검찰을 동원하든지 조선일보 방송을 하나 때려잡는 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조선일보를 상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하셨던 분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게 하려는 세력들은요, 신당 창당 세력들이에요. 신당 창당 세력들.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들 누가 봐도 무슨 큰일을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얼마나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탈당하지 말라고 말려도 탈당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서 더 이상 민주당의 분열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이번은 내년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 해주니까 친문이라는 정치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제가 늘 바라는 게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거룩한 계보를 지지자들이 이어나갈 수 있게끔 대동단결을 해야 되지, 일부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이 모든 게 배후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이 수박 대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기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응? 지금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인사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잖아요.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때 호위무사라고 했던 김병기 전 국정원 그 인사과장, 지금 이재명 당대표 옆에서 공청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의겸 의원, 이재명 강력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친문 진영의 정치인들이 이미 이재명 친명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고, 일부가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낙연을 따라서 지금 탈당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 어디 가서 윤석열을 만든 건 문재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지 말았어야 되겠냐? 우리 모두가 검찰한테 속았고 그동안 70년 동안 검찰이 숨겨왔던 그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제 검찰이 정권마저도 넘보는 새끼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뼈저리게 느꼈고, 다음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우리는 들어서든 간에 검찰은 개혁의 대상임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정치 세력,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은 이제는 작살의 1순위 대상이 됐다. 응? 물론 저보다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은 윤석열에게 안 속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과하게 윤석열을 응원했었어요. 정말 막 박근혜 구속시키고 이명박 구속시킬 때 저는 윤석열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다 할 거, 저 사람이 좀 멍청해 보여도 되게 정의로운 검사고 한동훈이는 진짜 수사를 잘하는 새끼들인 줄 알았는데 나는 검찰이 이렇게 나쁜 놈들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요. 제가 반성하는 게, 저는 대한민국에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명박이를 구속시켜서 되게 대한민국에 진짜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응원했었어요. 그때 제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 때, 조국 장관님을 칠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과 함께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제가 그때 검찰 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서초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외치고 많이 외쳤을 때 우리가 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윤석열 물러나라는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뭐라 그랬더라, 탄핵하라, 하여튼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냐면요, 그걸 갖고 저보고 수박이라고 하면서 비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할게요. 그때 저는 정보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셨던 분들 있죠. 저희가 조국 수호를 외치고 검찰개혁 받아들여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자 외치지만 왜 공식적인 무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냐. 저는 그때 정보가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윤석열을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큰 싸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검찰과 싸움을 목표로 잡아야지 윤석열 개인으로 싸움을 이렇게 좁혀버리면요, 윤석열이 부각돼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그 당시에는 검찰 전체를 우리가 비판하면서 저항하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그 세력들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얘기했지, 그 당시에 우리가 윤석열 1개의 검찰총장을 퇴진하라, 윤석열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모든 게 윤석열의 책임을 키워주는 거고, 그 당시에 제 정보에 의하면 그 당시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임기가 그 다음에 6월까지인가 7월까지였어요. 윤석열의 임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거나 그랬다가는 괜히 윤석열이가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윤석열이가 마치 권력에 대항하는 것 같이 비칠 수 있기 때문에 6월에 임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 촛불을 들었죠. 윤석열의 임기가 2020년 7월인가 그랬어요. 임기가. 근데 검찰총장이 임기가 7월이라 그래도요, 대부분 후임 검찰총장을요, 청와대에서 3월달 안에 후임 검찰총장을 물색을 한대요. 2021년 7월이었나? 2021년? 그래서 후임 검찰총장의 어떤 임명을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띄워주지 말고, 2021년 7월이었는데 그때도 막 사람들이 윤석열 물러나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조국 수호를 외치고 할 때 그러니까 3월달 안에 임기는 7월이라도 2021년 초부터 다음 검찰총장을 물색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검찰총장을. 그래서 조용히 내보내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가 그 당시에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청와대는 조용히 윤석열 책을 키워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왜 그러면 후임 검찰총장이 누구다라고 딱 이름이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면 윤석열이가 현직에 있어도 윤석열이가 힘이 없대요. 대부분 윤석열이 임기가 7월이라도 윤석열 후임으로 누가 지금 물망에 오른다라는 소문이 나면 1월이나 2월에 벌써 다음 검찰총장 누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요, 힘이 없어진대요. 근데 추미애 장관님은 강단이 있잖아. 추미애가 옳았죠. 추미애는 끝까지 윤석열 네가 잘못한 거다라면서 그때 청와대 너무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청와대 입장과 추미애 장관 입장이 조금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과 청와대가 약간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이 윤석열이를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을 해주고,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을 해주고 결국은 정치권에 입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다 지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총선이 다가올수록 문재인을 수박이라 그러고 이재명과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놈들이 애쓰는 게 제 눈에 보이는데 그거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 알겠죠? 그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 진짜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은 이제 진짜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진짜로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긴장을 많이 했대요. 왜 이 정치 쪽에서 긴장을 많이 했냐면요. 이 민주당이 지금 특검 재표결을 안 하잖아요. 김건희가 나대지 못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지금 특검 재표결을 언제 올릴지 예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늘방석이래요. 그렇잖아? 언제 올라가고 분명히 국힘당도 이제 공천 싸움 일어나면 개싸움 벌어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제가 얘기했듯이 너 죽인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버스 동원해 갖고 올라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성윤 고검장이 지금 이제 검찰 사표는 있잖아요. 이성윤 고검장이 특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응? 우리가 상상했던 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이탈표가 제가 몇 번을 설명했죠. 이탈표가 19표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이탈표가 아니라 찬성표예요. 찬성표. 찬성표. 이게 왜 여러분들 반대 찬성 이게 더 이탈표보다는 찬성표가 더 힘이 커지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290명이 김건희 재의결할 때 들어왔다고 칩시다. 재의결할 때 290명이 아니 300명이 다 들어왔다고 쉽게 설명해 줄게요. 300명이 들어왔어요. 300명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200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200표가 필요해. 그러면 국힘당을 지지해서 당연히 반대표라고 던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제 이준석 신당에서 찬성표를 던져버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분모를 잘못 잡았어요.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모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300석 기준으로 200표가 필요하지만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누구 좋아하라고 여러분들 윤석열 개새끼라고 하면서 일을 갈 텐데 윤석열 부인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본회의에 들어오겠냐고. 내가 예상할 때는 본회의에 50명 이상 안 들어옵니다. 본회의에 50명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250의 3분의 2가 생각해봐요. 아니 윤석열이가 나를 공천 날렸는데 내가 미쳤다고 윤석열 부인 보여주려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찬성표 던지러 가지. 찬성표도 던지기 싫고 꼬라지 보기 싫으면 아예 안 들어올 게 많잖아. 응? 아니 이건 무기명 투표를 해서 참여한다 그래도 그냥 찬성표 던지면 끝이고 응? 아예 자기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막 탈당하는 자들은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생각해보세요. 250에 50명을 안 들어가고 주는데 3분의 2가 몇이야? 너 계산 좀 해줘. 빠른 사람. 250에 3분의 2가 몇이야? 응? 진짜 이거는요 통과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제가 보면 이거는 거의 압도적인 167? 이거 봐. 167이면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갖고도 돼.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갖고도 돼. 응? 이제 아시겠죠? 응?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갖고도 되고 저쪽에서 이탈표가 없을 경우에도 얘기한 거야. 응? 그래서 제가 보면 김건희가 나대지 못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잖아요. 응?
그렇게 응? 아니 정의당은 자기네들이 발의했거든 같이. 응? 아니 뭐 저는 뭐 출석이건 뭐건 간에 이거는 저는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특검 재의결 시점을 가지고 그래도 김건희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특검 재의결 시점이 그래서 2월 말 정도에 올리면 다 작살난다는 거예요. 이성윤 대봐요. 이성윤 대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제가 좀 정치 분석을 하면서 저 역발상을 해볼게요. 지금 현근택 의원이 지금 위원장이 뭐죠? 현근택 후보가 지금 무슨 성희롱 발언 갖고 지금 수세에 몰렸죠. 응? 그러면서 갑자기 윤영찬이가 탈당을 하려다가 당 감사가 시작되니까 탈당을 안 했죠. 응? 현근택 변호사가 윤영찬 지역구잖아요. 성남 중원을인가요? 근데 현근택 변호사가 여기에 뭐 윤영찬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거기 지금 했는데 지금 윤영찬이가 원칙과 상식이라는데 같이 있다가 탈당을 안 하고 갑자기 선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얍삽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근택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는 윤영찬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봐요. 윤영찬이가 탈당을 했다 그러면 현근택이는 날아가요. 윤영찬이가 탈당을 했다 그러면 현근택은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새로운 무주공산이 되니까 윤영찬이가 탈당을 하면 여기는 사고지역이 되면서 새로운 후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윤영찬이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민주당에서는 현근택을 공천할 수밖에 없어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현근택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는 윤영찬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윤영찬이가 탈당을 했다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도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윤영찬이가 얍삽하게 돌아옴으로써 현근택 변호사가 여기서 날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성희롱 발언이라 그러는데 사실관계 파악하기도 힘들고 결국은 경선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제가 생각할 때 윤영찬이가 만약에 탈당했다 그러면 이 지역구는 오히려 윤영찬이 없으니까 현근택을 심으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현근택이 더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거예요. 근데 윤영찬이 버티니까 오히려 현근택이 변호사가 붙기 딱 좋아요. 그렇죠?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현근택 변호사를 살려준 건 저는 윤영찬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여기서 현근택 변호사가 물러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영찬이가 나갔다 그러면 현근택도 위기였어요. 근데 윤영찬이가 삐대고 있으니까 현근택 변호사님이 오히려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저는 이게 우리는 윤영찬이가 얍삽하고 그러지만 지 얍삽함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역으로 이용하면 된다. 그렇잖아? 이럴수록 현근택은 인지도가 확 올라갔지. 민주당 안에서 현근택 지켜야 된다는 지지층이 결집을 했기 때문에 윤영찬이가 돌아옴으로써 현근택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윤영찬과 경선을 하면 윤영찬이가 오히려 불리하게 됐지.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끼리나 현근택 변호사를 알지만 민주당 지지자 안에서 윤영찬은 싫어하면서 수박이라고 하면서 비판은 많이 했지만 윤영찬이와 현근택이가 붙는다는 건 잘 몰랐거든. 응? 윤영찬이와 현근택이가 붙는다는 건 잘 몰랐단 말이야.
이런 원칙과 상식으로 뭐 개소리하고 막 이런 민주당 해당 행위했던 이 윤영찬이가 탈당을 안 하는 순간 윤영찬 죽여가 되는 거란 말이야. 윤영찬 저거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누군가 봤더니 현근택인 거야. 현근택 살려야지 그러면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쓴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서 오히려 결국은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경선에서 오히려 윤영찬이가 남아있는 바람에 현근택 변호사가 유리해졌다. 왜 그래?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에게 또 내가 설명 잘하잖아. 편하게 설명해 줄게. 윤영찬이가 만약에 탈당을 했다 쳐. 윤영찬이가 탈당을 했다 치고 이 윤영찬이가 탈당을 하면 여기가 B잖아요. 이 자리에 친명 다른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할 거야? 윤영찬이 지역구에 친명 다른 사람이 오는 순간 현근택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지금 친명이라 그래갖고 다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이제 이해가 가세요? 윤영찬이가 버텼기 때문에 현근택이가 경선을 할 수 있는 거지. 현근택이가 날아가고 친명 중에 인지도 있는 사람이 현근택 문제 있다 생각해갖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출마한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현근택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영찬이가 남아줬기 때문에 또 다른 친명 후보가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면서 어디 갈 데 없는 만약에 이상현 지검장이 여기로 왔다 봐.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윤영찬이가 탈당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이성윤 지검장을 영입해갖고 윤영찬 지역구에 여기에 만약에 지역구를 주면 현근택 대 이성윤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 좀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이성윤을 응원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결국은 윤영찬이 현근택을 살린 거다. 응? 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영찬이랑 현근택이랑 경선을 붙으면 현근택이 그런 성희롱을 발언을 했다 그래도 이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협박당한 것도 현근택 변호사가 반박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윤영찬이가 아무리 현근택을 공격해 윤영찬은 이미 너는 탈당을 하려고 그랬던 작자이기 때문에 너는 민주당으로 나오면 안 된다가 이미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응?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윤영찬이가 남는다고 딱 할 때 사람들은 너 왜 안 나가 난리를 쳤을 때 윤영찬이의 잔류는 현근택이를 살리는구나.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윤영찬이가 남음으로써 현근택 변호사가 살아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도 부담이 덜하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얘기를 했고 이경 대변인 얘기를 좀 하면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이 대리기사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도 없고 이미 법원에서 검사는 500만 원의 벌금을 때렸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경 대변인도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 전투력 있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끝난 게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500만 원에 그리고 무슨 여자가 밤에 여러분들 보복운전을 합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가 500만 원을 때리고 그거를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경뿐만 아니죠. 노웅래도 지금 기소당해갖고 재판 준비 중인데 적격 판정받고. 그러니까 친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공천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공천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만 하고 1부 마치고 2부로 갈게요. 지금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야, 진짜 이낙연은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들 셀프 거물이었어요. 이낙연은 지 혼자 거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얘네들 지금 벌써 여러분들 주도권 싸움이에요. 어떤 주도권 싸움을 하냐? 원칙과 상식에서 이낙연한테 너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그랬어요. 이낙연한테 너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그랬어요. 원칙과 상식에서.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지네끼리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네들끼리 벌써 싸워요. 왜 지네끼리 싸우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야권 진영에 이준석 신당을 빼면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금태섭의 무슨 뭐 새로운 뭐 있죠. 다 새롭대요. 비용 다 낡아 빠진 것들이 새롭대요. 금태섭의 무슨 새로운 뭐가 있죠. 양양자의 뭐 한국의 희망, 삼성의 희망이겠지. 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가 뭐 이낙연의 뭐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 뭐 새로운 미래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네 개가 분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금태섭과 양양자는 합쳤어요. 그쵸? 합치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김태섭, 양양자 송 잡은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막 그 주도권 싸움을 하냐면요. 결국 얘네 넷이 다 합쳐봐야 일명 아무것도 아니야. 일명 찌끄레기들이야. 지네가 봐도. 그러면 얘네들이 파괴력을 지니려 그러면 누구랑 최종적으로 합쳐야 되냐면 이준석 신당과 어느 정도 체급이 맞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지금 탈당파들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얘네들이나 이낙연이나 얘네들이 전부 이준석 신당과 맨 마지막에 1대1 당대당 통합을 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는 이준석과의 통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네끼리 이 네 당 있잖아. 김종민, 이원욱, 그 누구 또 한 놈, 그 조응천 얘네 당과 만약 이낙연, 왜 잘 생각해봐요.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얘네가 이낙연을 대권 후보라고 생각했으면 이낙연에게 따라갔겠죠. 그렇죠? 이낙연에게 따라갔겠지. 얘가 거물이고 그러면 이낙연 갈 때 우리는 이낙연과 함께 준비하겠다. 근데 이낙연은 얘네들이 인정을 안 해. 여러분들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가 지 딴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지 혼자 새로운 미래라고 하면서 정당을 창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꿈은 뭐냐? 자기가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창당을 하고, 그래서 원칙과 상식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금태섭과 양양자를 흡수를 하고, 그래서 이준석과 1대1로 무슨 개혁신당이라는 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정도 이원욱이나 얘네 원칙과 상식 탈당파들이 그렇게 그래도 대권 후보였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낙연을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조건을 단 거예요. 이낙연한테 너 대선 불출마 선언해라. 주도권 싸움이지.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이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 이낙연과 통합을 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현직 프리미엄이에요. 왜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의 신당보다 앞으로 몸값이 더 올라가냐? 이낙연은 배지가 없어요. 이낙연 옆에 누구 있죠? 최성 전 고양시장.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애들 뭐 무슨 시장, 전 이석현 전 의원 이런 애들밖에 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석현 같은 전 국회 부의장 100만 명 있는 것보다 배지 하나 달고 있는 게 더 큰 힘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상식은 적어도 배지가 3개야.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은 현역이야. 얘네들은 자기네 위주로 통합을 해서 이준석 신당과 합당을 해서 기호를 앞에 받을 때 자기네들의 지분을 챙기고 싶은 거지. 그쵸? 근데 지금 현직 중에서 그 누가 이낙연 따라간다 그랬어? 아무도 없잖아.
제 말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칼자루는 원칙과 상식이 지고 있고, 왜? 몸값은 이쪽이 훨씬, 한마디로 이쪽은 손흥민, 탈당파 찌끄레기들 안에서는 이쪽은 손흥민, 이강인을 다 데리고 있는 거야. 배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쪽은 은퇴한 국가대표들만 있는 거야. 응? 은퇴한 애는 필요 없거든. 그러면 이준석이 나중에 이쪽과 연합을 할 때 이낙연이 같이 거물인 척하고 똥파리 끌고 다니는 애들이랑 합당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원칙과 상식과 딱 손잡는 순간 정의당을 앞서서 기호 앞번호를 받는데 누구의 공을 들이겠습니까? 응?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준석이가 얼마나 여우냐면 섣불리 이낙연과 손잡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김종민 원칙과 상식과 손잡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심 원칙과 상식 얘네들과 손을 잡고 싶죠. 현직이 필요하니까. 왜 그러냐? 이낙연은 나름 덩파리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쵸? 이낙연은 나름 덩파리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유리한 거예요. 이제 이준석이가 왜 머리를 쓰는지 알겠죠? 이낙연은 나름의 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이 지지층이 결국은 비례대표 선거할 때 자기네들을 투표해 주기 때문에 거리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덩파리랑 이 낙지랑도 언제든지 자기는 연대를 할 수 있게 하다면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원칙과 상식 애들은 현직이기 때문에 얘네들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는 한 발짝 뒤에 있는 거예요. 뭐냐? 니네끼리 지지고 볶고 니네끼리 교통정리하고 1대1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준석이는 하나하나 접촉해서 니들과 연합할 마음이 없으니까 니들 거기서 교통정리 끝나면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 봐서 이번 총선에 니들 뭐 이낙연이 와갖고 저 이준석 대표님 저희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틀린 거죠. 예,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준석이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만약에 이낙연은 대권 불출마를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낙연이가 괜히 들어와서 대권 행보를 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쵸? 이준석이가 그런 대권 후보들한테 한두 번 당했어요. 이낙연이 괜히 저쪽에서 거물인 척 해갖고 개혁신당 들어오자마자 지가 대권 후보 그 행사하면 이준석이 머리 아프잖아. 응?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는 사실상 야권이 분열이 되면서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뭐 10%가 나오니 20%가 나오니 하면서 여기저기서 뭐 민주당 탈당파, 국민의힘 탈당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이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이렇게 빠르게 행보를 안 하면 어떤 게 유리하냐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이낙연의 낙지파들과 무슨 새로운 미래니 이런 새끼들이 왜 나중에 폭망을 하냐면요. 이건 제가 정치적으로 분석을 확실히 해줄게요. 민주당 여러분들 2월 15일 이후에 제가 공천 작업한다 그랬죠. 민주당이 2월 15일 이후에 공천 작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배치고 뭐고 이런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현직들이 뭐하러 갈라 그러면 만약에 공천에 불만이 있어갖고 탈당을 하고 싶으면 이낙연을 따라가겠습니까? 인기 좋은 이준석한테 가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갖고 불만 있는 애들은요 탈당을 하더라도 이준석과 다이렉트로 영입을 하지 이낙연을 거쳐서 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내가 현직이야. 근데 쟤네들 나가서 하는 짓이 별로 인기도 없고 근데 이준석 신당은 인기가 있어. 안 그래요? 뭐하러 민주당에 공천 못 받은 배지가 달고 있는 사람이
뭐하러 이낙연을 거치거나 원칙과 상식을 거기를 거쳐갖고 이준석한테 가겠냐고. 차라리 나 배지 있으니까 여기 합류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응? 그래서 이낙연이가 왜 지금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창당을 해도 현직들이 안 따라가냐. 굳이 자기가 인기 없는 이낙연을 따라갈 필요가 있냐고. 응?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낙연을 뭐하러 따라가. 그럴 바에 신선한 그래도 신선함이 있고 개혁 중도라고 하는 이준석이한테 찾아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뺐지야 이낙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냥 반명 기치를 걸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 뒤지게 먹고 앉아있는데 여길 뭐하러 내가 배지 달고 있는데 이낙연을 따라가겠냐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정치 세력 모이겠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개판 5분 전인데든 뭐든 그냥 배지들이 있으면 절로 가겠지. 왜 그러면 이준석이가 아마 개혁신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준석이가 아무나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가 얼마나 여운데요. 이준석이는 개혁신당의 인기가 오르고 여기저기서 탈당파들이 오겠다라고 하면요 아무나 받지 않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여기는 어중이 떠중이들 공천 탈락하는 자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준석에게 입당 의사를 타진했다가 날아가는 새끼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 들어와 봐야 시끄러우니까. 응? 그래서 이상민이 같은 애 탈당할 때도 이준석이 안 잡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가 이상민 같은 애들 민주당에서 시끄럽게 하고 그런 애들 왜 이준석이가 안 잡겠어요? 응? 결국은 제가 보면 지금 제3지대라고 얘기하면서 신당이 5개 정도 창당이 됐는데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 얘네들이랑 누가 같이 하겠냐고요. 민주당한테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당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낙연과 따로 가잖아. 새로운 미래.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낙연이 원칙과 상식도 흡수하지 못하는 애예요. 이낙연이 진짜 대선 거물이고 그러면요 원칙과 상식이 뭐하러 미래대연합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겠어요. 이낙연 대표 끌어들여갖고 자기네들이 모시겠다라고 얘기하죠. 뭐냐면 이낙연도 여기에서 환영을 못 받으니까 대선 불출마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거기 못 가는 거죠. 지금 신당이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은 그러니까 저거 M&A예요. M&A. 힘센 놈이 흡수하고 힘센 놈이 흡수해갖고 결국은 이준석과 연대를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웃기잖아. 니들 뻔히 반명인 건 알지만 미래 대연합 새로운 미래. 응? 그래놓고 이낙연이는 이낙연 브랜드로 네 지지자들이랑 네 중심으로 빅텐트 만든다 그러고 미래 대연합은 이낙연에게 뭐 뜻은 같이 하나 대선 불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응? 반면에 이준석이는 연대를 신중하게 하겠다.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응? 여기도 탈당하면요 지네 맘대로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재밌게 보는 관전 포인트는 그래 니네 탈당은 니네 자유야. 탈당은 니네 자유인데 탈당하고 나서 그게 쉽게 풀리냐? 절대 안 풀려요. 이제 니네끼리 어떻게 보면 찌끄러기들 니네끼리 모여갖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게 또 가관일 것이다. 이 찌끄레들끼리 지네끼리 주도권 싸움하고 경쟁하고 안 봐도 뻔하다. 그래서 큰 정당이 왜 필요한지 너희들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저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법원에서 지금 이게 뭐 나는 그냥 코미디죠. 그냥 대통령실의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많이 아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판결 자체가 이 판사의 정신감정을 좀 의뢰하고 싶어요.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누구냐면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 성지호 부장판사인데, 전 국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이미 법원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미 국민적 심판은 끝났어요. 저는 이 사건이 이슈화된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윤석열이의 말 같지도 않은 외교부의 항의, 전 국민을 듣기 평가하면서 바보로 만들었던 게 이제 와서 다시 이슈가 되는 게 너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국민적 판단은 끝난 사안이고 그냥 전 국민이 다 웃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실은 1심에서 MBC가 정정보도해라, 그쵸? MBC 자막 조작이다, 허위 보도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MBC의 자막 조작과 허위 보도 대단히 무책임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네가 반격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슈는 지네가 띄울수록 좋습니다. MBC가 마치 가짜뉴스를 양산한 것 같이 얘기를 했고,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표장하지 말라 그러면서 난리 쳤는데,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가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이었죠. 외교부 승소에 이건 진짜 나라 망신입니다. 왜 나라 망신이냐면 대통령실이 이래요. 바이든이었으면 한미 간의 신뢰가 손상될 뻔했다. 네가 바이든이라고 했잖아. 이거 1심이지. 이거 진짜 아무리 나중에 이번에 판결도 여러분들 진짜 코미디 판결인 게 뭐냐, 이 성지호 판사도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확인이 안 된대. 아니 확인이 안 되는데 판독 불가래. 판독 불가인데 왜 MBC가 패소합니까? 응? 안 그래요? 판독이 불가하대. 판독이 불가한데 MBC가 왜 허위 보도냐? 그래서 제가 아니 결국은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응? 그러면 법원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법원에서 이제 정정보도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MBC가, 여러분들 이 보도는요 MBC만 한 게 아니에요. MBC가 최초 보도를 했고요. 140개가 넘는 모든 작은 언론사부터 큰 언론사들까지 전부 바이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MBC만 공중파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당시에 똑같이 정정보도를 하라 그랬으니까 MBC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원문이죠. 윤석열 버전으로 하면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면 MBC 앵커가 자막으로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라고 한 건데, 그럼 만약에 정정보도라면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날리면이 누구야? 응? 그러면 MBC가 정정보도로 법원이 말한 대로, 응? 법원이 말한 대로 정정보도로 하면, 그러면 MBC가 이렇게 해야 돼?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말이야? 그럼 우리 전 국민은 말 앞뒤가 맞지도 않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어야 돼? 이게 판결이야? 앞뒤도 맞지 않고, 응? 지나가는 초등학생 묻히지 않는, 지나가는 한글 아는 사람 아무한테도 물어봐. 1번,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그러니까 다음 중 맞는 문장은 1.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2.
한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뭐야? 어? 또 미국 국회라고도 얘기 안 하고 한국 국회라고 얘기했어. 너는 전 국민을 아무리 바보 취급을 해도, 응? 그냥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고개나 숙이고 있지. 이걸 가지고 다시 지네가 이겼다고, 응? 지네가 이겼다고 정정 보도해라, 응? 언론 자유 끝났다. 무슨 MBC가 당연히 항소했죠. 아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아유. 아, 진짜. 나는 꼭 MBC가 정정보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준 거 날리면 국민들이 다 진짜 웃을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 때문에 MBC에서 앵커가 날리면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진짜 이런 코미디 없을 겁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심층서 여기까지고